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드디어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1월 FOMC가 열립니다. 회의 결과의 발표는 수요일 장 마감 1시간 반 전에 있을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 반이 되겠죠. 이번 FOMC는 현재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를 약세장으로 이끌고 있는 긴축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예정이라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FOMC에서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회의의 결과, 마지막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변수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기존에 3월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했던 테이퍼링을 일정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언급이 없다면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앞으로 돈줄을 조이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장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FOMC의 결과입니다. 우선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아마 연준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테이퍼링이 종료된 대로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내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한 번씩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와 같은 돌려 말하기 화법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해서인데요. 아마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그것도 아마 올해 말 정도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파월은 2022년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돌려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발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는 변수란 거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을 말하겠죠? 첫째로 돌발적인 선제 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모두가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1월이나 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무리수까지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매파적인 발언인데요. 바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번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시장은 올해 3차례에서 4차례의 금리 인상, 근데 거의 4번이라 그랬죠. 그리고 매 금리 인상 단계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는 올해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상 또는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역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생각보다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간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상보다 빠른 양적 긴축의 실행입니다. 현재 시장은 빨라야 3분기, 늦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양적 긴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적 긴축을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부터 바로 시행하거나 늦어도 2분기 안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준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는 대로 대차대조표 축소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생각보다 일찍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번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란 대체로 앞에서 말했던 내용에 반대되는 방향의 발언들이겠죠. 먼저 금리 인상 시기를 3월보다 조금 늦게 시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오미크론의 확산 등을 고려해서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와 같은 방식의 화법이 예상됩니다. 둘째로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올해 예상보다도 적은 2차례에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와 같은 온건한 분위기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 시행 시기의 지연 또는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의 축소 범위를 작게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 인상 이후에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또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다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긴축 정책의 시행을 앞둔 마당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뉘앙스의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요. 그 경우는 언제나 그랬듯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앞으로 긴축 정책이 시작될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반적인 약세장의 분위기는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FOMC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근데 어차피 연준이 무슨 말을 할지 또는 그 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투자자라면 리스크 오프를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저나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처럼 투자의 타임라인이 매우 긴 투자자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돈이라도 생겼다면 FOMC 전날에도 사고 또 다음 날에도 사면 되겠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처럼 말이죠.